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처럼 너무 몸을 상하면서 투자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소식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또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 트레이더나 그다음에 ETF 물량이나 그다음에 DAT 물량이나 이런 애들이 한동안 이제 거래를 대부분 안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잠시 물량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면서 유동성이 또 줄면서 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편으로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레버리지 2배 ETF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때 또 어떠한 특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세스님이 이제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현 시간에 24일 10시 40분경에 비트코인 변동의 적은 편인데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매수한 BITU 현재 마이너스 20% 초반을 빠지고 있으니 어리둥절합니다. 라고 했어요. 2배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초반에는 누가 이제 시간을 거래해서 대량으로 누가 좀 던졌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무슨 일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웬만해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BITU는 현물을 추정해서 2배 부분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BITX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추정을 해서 2배를 따라가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확인을 끝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폭탄 특별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폭탄 특별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냐? 통상적으로 이제 0.45 대충 0.4 정도씩 월 배당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24일 기준점을 해 가지고 이제 1년마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단기 자본 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5.26달러를 한 방에 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1년치 배당률보다 더 많이 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평균 23%인데 대충 아예 그냥 올려서 올림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30% 정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가 까졌지만 배당으로 그 이상을 충족을 해서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냥 쌤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통상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배당대로 받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왜 이런 형태를 가져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준비를 이제 할 건데요. GPT 내용을 좀 요약본으로 좀 어려우실까봐 이렇게 요 내용이 좀 깔끔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차익 실현이 자동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물을 운영을 하다 보면 데일리마다, 그러니까 매 하루의 거래 시간이 끝나면 다시 그 선물에 따른 거를 계약을 다시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선물을 매 하루마다 마감을 해서 이익이 났던 거는 계속 적치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단기 이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선물 거래를 또 걸겠죠, 거래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기 자본 이익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 쌓여갔던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연말에 이제 미국 ETF는 이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100%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돌려주어야 되니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고 단기 이익 부분에 있었던 걸 이제 되돌려 줌으로써 이제 이번에 주가가 재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크게 손해 본 건 없죠. 오히려 이제 기존에 주식을 해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자, 보시면은 기존의 1배에 있었던 걸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 뭐 연말이라고 해서 무슨 정산 같은 것도 안 해주고 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비토나 BITU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도 주고 한 번에 뭐 그런 조정도 해주니까 나쁜 성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보았을 때 가장 좀 선물 단기 이익률이 가장 크게 많이 세이빙이 돼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제 21%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24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세이빙이 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왔었다라는 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게 뭐 훼손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그냥 계속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당금 받아보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됐던 거를 또 그만큼 돌려줬던 거 또 재투자가 가능하니까 거의 쌤쌤이고 손익통산도 되고 나쁠 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로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제 국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환율에 따른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속보로 환율을 어느 정도 잡아보고자 인센티브 제도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자본시장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센티브가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해외 주식 매각에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요. 국내 주식의 장기 투자, 예를 들어서 1년간 유지를 했었을 때 한시적으로 1년의 세제 혜택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당 일정 매도 금액을 한도를 예시로 5천만 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제도를 차등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1분기에 복귀를 하게 되면 100%다 해준다고 했고요. 2분기면 80, 하반기 정도로 하면 반 정도, 절반 정도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그런 효과가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시라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5천만 원 정도라고 해봐야 지금 자 국가에 세금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해줄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소가 되냐? 이거 팩트로만 조지는 거예요? 안 돼요. 세모밖에 못 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니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주식 오래 했습니다. 자, 국내에 있었을 때 만약에 그 정도 인센티브를 줄 거라고 했으면 배당 분리 과세 국내 주식 시장에서 그런 뭐 같은 형태로 애매하게 그렇게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돈이 없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만약에 풀어버렸을 경우에는 몇 조 원이 이제 세수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이왕 어차피 추진돼서 물기를 이쪽으로 돌릴 거라고 하면 어느 그 정도에 있는 뭐 세수 손실 부분은 좀 감당을 해놓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가 다시 어느 정도 부상화가 되겠죠. 그러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가족의 엄밀히 따지면 그 가계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가계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예산이 너무 많이 쪼들린다. 오늘은 이제 뭐 좀 더 긴축 정책을 좀 하겠다. 뭐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해줄 것처럼 뻥카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많이 못 해주는데 많이 해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종이 쪼가리에도 약간 사기의 스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5천만 원에 250만 원 공제를 해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냐? 대충 9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900만 원 정도 이익을 위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로 갈까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인센티브가 커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키운다고 하면 대부분 가겠죠. 근데 그 이상, 그 이상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대다수 장기 투자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이 비중에서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 국가 정책실장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IRP가 있죠. 네, ISA도 있죠. 그리고 연금저축도 있죠. 이거 다 장기저축형인데 국장 투자 별로 안 해요. 여기 있는 건 다 해외 주식 위주로 돌립니다. 국내형 ETF의 해외 주식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별로 없는 효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이 오히려 허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우 안타깝다. 현재 환율 추이를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최소한 이 중간 형태로만 가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땠냐? 찍어 눌러도 다시 올라오고 찍어 눌러도 다시 올라오고 찍어 눌러도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전으로는 찍어 눌러서 달러 부분에 있는 거 약세를 만들어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갈 거냐가 저는 좀 물음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연말 다 돼가지고 급급하게 그렇게 했냐? 이미 이때도 한 번 있었고 이때도 한 번 있었는데 미리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좀 가져갔던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너무 생각 없이 너무 대충대충 일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독이 된다. 공무원을 더 욕먹게 만드는 그런 형태다. 이제 윗분이 시켜서 하는 거로밖에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 추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근에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 삐끔삐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은 오히려 이제 다시 알트코인의 이제 죽임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고 약세가 약간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면 아마 알트코인에 있는 힘을 다 빨아제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챙겨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